안녕하세요. 고명환 아카데미 1기 27호입니다. 요새 쉬는 날마다 날씨가 좀 그렇죠. 비가 오거나 그래서 야외 활동이 불편한데 이런 날은 책 보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오전에 제가 상담해주는 그러니까 무료로 상담해주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10명, 9명이서 1명을 상담하는데 거기에 이제 임차 관련 상담이 왔었는데 그거를 상담해 주면서 느낀 점을 얘기해 볼게요. 음, 그 임대 등록한 아파트라서 임차인들이 오래 보통 사는데 이분은 뭐 임차를 줬는데 6개월 만에 나가신다고 해서 임대인 분이 상담 주신 건데 임대인이 짜증이 나나 봐요. 그랬는데 뭐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그래서 집을 가서 보니까 아주 사소하게 몇 군데가 이제 기스가 나 있는 걸 보고 그거를 이제 수리비 얘기를 했나 봐요 임차인한테. 그랬더니 그러면서 감정 싸움을 하면서 임차인이 임차인이랑 임대인이 서로 법정에서 만나자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대요. 근데 그 수리 내용을 이제 카톡 사진으로 보니까 마룻바닥 조금 찍힌 거랑 그다음에 손잡이가 덜렁덜렁하대요. 그럼 그거는 이제 다시 설치하면 되잖아요. 새로 새 거 말고 그냥 기존 거를 다시만 설치하면 되고 되게 자질구레한 건데 그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셨던 것 같고 이제 서로 감정 싸움은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뭐 임대 놓은 아파트가 한 채면 모르겠지만 그게 뭐 10채 20채 돼버리면은 그거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돈으로 그냥 사소한 물건 사소한 것들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직 거기까지 득도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생활하자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청구하지 않는다. 그 빨리 내보내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라 이렇게 어, 다른 분들도 그렇게 동일한 의견을 주셔서 상담은 끝났고 그러면서 오전에 읽은 책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그분이 그러는 거죠. 자기는 좋은 사람인데 임차인이 잘해주면 자기가 잘해준대요. 근데 그거는 이게 내가 먼저 선의를 베풀고 그 사람이 잘해주던 말던 그거는 다음 얘기인데 그분은 임대인이니까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잘하면 자기는 임대인이니까 잘해주고 내보낸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약간 조금 더 그 임대차 관계의 공부를 좀 득도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어 보였어요. 감정 싸움은 하면 안 됩니다. 네. 결국에 길게 보면 그 아파트로 돈을 버는 건 임대인이 우위인 거고 집값이 오르면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사소한 것들에 그렇게 힘을 쓰면 삶이 피곤하거든요. 오늘같이 쉬는 날 그런 걸로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집 청소를 하는 게 훨씬 길게 보면 이득입니다. 요새 읽는 책이 이거 노자와 장자의 기대어라는 책 최진석 교수님 거 다시 읽고 있거든요. 이 책 읽고 있어요. 오늘 와닿은 내용은 한번 다시 보면 오늘 거는 67페이지인데 2부에 우주를 겨드랑이에게 낀 채로 제목은 덕이 출렁출렁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로 여기 한 3페이지만 읽어볼게요.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몇 마디 말을 나눠보지도 않았지만 괜히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 많은 말을 나누고도 뭔가 허전한 느낌만 남는 사람이 있다. 여럿이 모여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마지막 매듭을 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있다. 강의를 듣고 나서 강의 내용을 물고 늘어져 자기 멋대로 다음 이야기를 구성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듣고 나서 죄다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들어도 사람마다 반응은 다 다르다. 같은 내용에 각자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같은 일에 각기 다른 깊이로 반응을 할까? 그 이유는 뭘까요? 최진석 교수님 말로는 그 이유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근거,
즉 그 사람만의 바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00% 동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에 분개하면서 정작 자신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일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봉지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서는 사람도 있다. 기차를 탔을 때 전화가 오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나가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나무인격으로 앉은 자리에서 통화하는 사람도 있다. KTX에서 별별 사람이 많죠. 다른 사람의 글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나를 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묵히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글을 쓰는 사람이 있다. 되게 본받을 나만의 글을 쓰는 사람, 멋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민주를 외치지만 집에 오면 독재자로 변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 많죠. 책을 읽을 때 질문이 마구 샘솟듯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 내용을 수용하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 환경 보존을 외치면서 일회용 컵이나 접시들을 마구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저히 자제하는 사람도 있다. 주장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각이 따로 있는 사람도 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가? 똑같습니다. 아까의 그것과 대답이 똑같아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근거, 즉 그 사람만의 바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바탕을 세우려면 이게 어렸을 때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독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있다.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끌고 온 차들로 주변 도로의 교통 상황은 엉망이 된다. 도로 양쪽에 불법 주차를 하는 바람에 상당한 거리의 차도가 극심하게 좁아져서 오고 가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교회에 나와 이웃사랑에 관한 설교를 듣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일을 하느라 이웃에 큰 폐를 끼친다. 이웃을 사랑하자는 그 다짐과 이웃에 폐를 끼치는 일 그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절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설교를 다 하시겠죠. 목사님이든 스님, 주지스님이든. 근데 그 이웃들한테 주차로 엄청난 피해를 끼치죠. 이게 되게 인간이 이중적인 거예요. 제대로 사는 일, 힘들고 불편하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을 비판하기 쉽고 자신이 직접 쓰레기 줍는 일은 힘들다. 이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편리를 위해 차를 끌고 오기는 쉽고 이웃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불편하다. 이웃 사랑을 말하기는 쉽다. 그쵸? 말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것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일정 정도의 불편과 노고를 감당해야 한다. 일회용 물건을 쓰기는 쉽지만 그것을 쓰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컵을 가지고 다니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기능적인 일은 쉽다. 사람의 본바탕이 작동하는 일은 어렵고 불편하다. 이 되게 좋은 말이에요. 사람의 본바탕이 작동하는 일은 어렵고 불편해요. 진짜예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할 때 꼭 한번 보세요. 대답은 기능적 활동이고 질문은 그 사람에게만 있는 내면의 호기심이 발동하는 인격적 활동에 속한다. 당연히 질문은 어렵고 대답은 쉽다. 따라하기 쉽고 창의가 어려운 이치다. 사람은 쉬운 쪽으로 쉽게 기울게 되어 있어 질적인 상승이 더디다. 이 되게 맞는 말이에요. 질적인 상승은 정말 고통에 고통을 겪어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사는 일은 언제나 어렵기만 하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약하시면 이분 다시 정리해 주셨거든요. 간단히 정리하면 인간으로서 제대로 사는 일은 스스로 불편을 자초하는 일과 같다. 불편의 최고 단계인 장애의 지경으로까지 끌고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다양한 수행의 모든 과정은 사실 불편한 것들로 짜여 있다. 장애를 내면화하여 그것과 일치되는 경험을 유도한다. 불편과 장애와 한몸이 되는 단계에서 인간의 본바탕이 구출되곤 한다. 편하고 자극적인 기능에 갇히지 않고 장애 상태를 자초하면서 성숙은 시작된다. 오늘 여기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 읽었는데 제대로 살려면 스스로 불편을 자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3페이지나 읽으면서 시간이 좀 늘어났는데 설교를 듣고 좋은 말을 듣는 것도 좋은데 그거를 행동하는 것은 되게 불편하니까 어렵다. 그래서
읽고 실천하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져서.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